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을 의미하는 지명 이름이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건설한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통칭하는 단어로 그 시작은 신성한 도시 바빌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신화로부터 신들의 전쟁 그리고 신으로 의인화된 인간의 영웅담뿐만 아니라 신을 모시는 신전문화, 이를 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소망이 신화나 에픽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도한 것도 수메르, 아카드를 이어받은 바빌로니아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은 빙하기 이후 형성된 충족토가 쌓여 형성된 평야지대로 강물의 수위가 주변의 땅과 큰 차이가 없어 바닷물의 역류와 홍수로 인한 범람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열악한 자연 환경을 관계농법을 통해 극복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수메르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제방과 수로라는 관계시설을 통한 농경법을 통해 당대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뛰어난 농토를 개척한 후 신전이 중심이 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도시가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수메르인이 개척한 농경지에 건설된 공동체 도시는 약 40여 개 정도로 신전의 제사장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도시국가 체제였는데, 도시들 간 경쟁에서 승리한 제사장은 신성한 도시 니프루에 모신 최고의 신 엔릴의 인가를 받아 루갈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루갈은 세속적인 왕으로 인식되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 최고의 통치자로, 니프루에서 발견된 수메르 왕 리스트에는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신화적인 왕으로부터 루갈의 칭호를 받은 키시, 우르크, 우르, 아카드 등 10여 개의 도시가 통치 권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메르 왕 리스트에 나타난 대부분의 루갈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차지했지만, 이곳 출신이 아닌 엘라민, 마리인 등 주변에 살았던 이민족도 니프루에서 엘린의 신탁을 받은 경우 모두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각각의 도시가 숭배하는 신이 다를지라도 니프루에 모셔진 최고의 신 엘릴 앞에서는 모두 하나라는 특별한 신전 문화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경 시리아 지역에 살던游牧민인 아모르인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신성한 도시 니프루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 권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바빌로니아의 시작을 알린 함무라비가 바빌론 왕에 올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수메르나 아카드로 불리던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이 바빌로니아로 불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바빌론 최고의 신 마르둑 전성시대를 통해 2000년간 지속된 바빌로니아 역사 한 자락을 엿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빌로니아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역사적 기록의 근거는 바빌론에서 발견된 왕 리스트와 연대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연대기에는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모르인, 카시트인, 아람인, 아시리아인, 칼데아인, 엘람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파르티아인 등 고대사를 주도했던 민족들이 바빌론의 통치자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수메르 아카드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누구든지 바빌론을 차지한 후 최고신 마르둑의 신탁을 받아 대관식을 치르면 바빌론 왕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출신보다도 바빌론 왕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가 우선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바빌론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반란은 바빌론 왕이 최고의 신 마르둑을 숭배하는 신전 문화나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누가 바빌론 왕이 되느냐보다는 통치 권력의 속성이 마르둑이 부여한 임무를 바빌론 왕이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마르둑이 바빌론 왕에게 부여한 임무는 평화, 정의 그리고 불법적인 좆세를 금지해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왕권과 신전을 건설하고 보호할 의무, 신에게 공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연례 행사 등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 달성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둑은 언제부터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으로 자리잡아 바빌론 전성시대를 열었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 시리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모르인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던 우르 제3왕조가 엘라민에게 무너지면서 혼란이 발생하자 도시들을 점령하고 정착에 성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 정착한 아모르인은 자신들의 최고의 신 엘을 숭배하는 유목민족으로 이들 중 한 갈래인 수무라 엘이라는 부족장이 당시 조그마한 도시에 불과했던 바빌론 근처에서 카잘루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는데 바빌론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도시국가 카잘루의 6번째 부족장인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후 엘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모르인 부족들을 규합해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의 수메르 도시들을 전부 정복하고 바빌론 왕에 올라 바빌로니아 시대를 개창합니다. 함무라비는 계속되는 정복전쟁을 통해 티그리스강 상류를 지배하고 있던 아시리아를 신하국으로 삼고 자그로스 산맥의 엘람과 시리아 무역로의 중심 도시인 마리, 에블라, 카트나를 점령한 후 메소포타미아 무역로를 완벽히 장악하며 바빌론을 최고의 신인 마르독을 모실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마르독은 수메르의 고대 도시 시파르가 숭배하던 우투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 도시였던 바빌론은 아카드 왕조 시절 건설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함무라비는 바빌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독을 아모르의 최고의 신 엘과 격을 맞췄다고 보여집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르독 신상은 기원전 9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바람의 무기를 손에 든 마르독이 상징적 동물인 용을 정복한 것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아카드 신화에 나오는 무슈라 불리는 용은 바빌론을 대표하는 유적 이슈타르의 문에도 그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함무라비는 바빌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독을 최고의 신으로 격상시킨 후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서 오랫동안 신성한 도시로 권위를 인정받았던 니푸르의 신권을 바빌론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최고의 신이었던 엘릴의 신성한 권위가 마르독으로 넘어간 것이죠. 함무라비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최고신인 엘리를 파괴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마르독을 후계자이자 아들로 자리매김하고 엘릴이 가지고 있던 속성과 권위를 자연스럽게 물려준 것으로 이는 신성한 도시 니푸르의 권위를 바빌론으로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 도시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던 이슈타르를 모신 신정을 바빌론에 건설하고 사회규범을 성문화한 법전을 통해 통합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함무라비의 통치 철학이 바빌론 왕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사에 커다란 변곡점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바빌론은 합법적인 통치자가 마르독 신전에서 대관을 받아야 하는 신성한 도시로 알려졌으며 이때부터 바빌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을 대표하는 지역명이자 국가를 대변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배경입니다. 즉 바빌론 왕은 함무라비가 메소포타미아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니푸르의 권위를 마르독에게 이전하면서 왕권과 신권으로 대표되는 통치 권력을 상징하게 된 것이며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기록된 바빌론 연대기는 아시리아의 니네베 연대기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고증하는 주요 기준점으로 작동된 것입니다. 함무라비와 함께 전성기를 누리던 바빌론은 당대 강대한 문명 세력인 히타이트에 약탈당한 후 아시리아에 여러 번 점령당하고 파괴되었는데 자그로스 산맥의 소수민족인 카시트인과 엘라민에게도 수모를 당하다 칼데아인에 의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바빌론의 최고신 마르독 신상은 함무라비 제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빌론의 역사만큼 수모를 당해 히타이트인, 카시트인, 시렌드인, 엘람인, 아시리아인 등 여러 민족들이 바빌론을 점령한 후 신상을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였다가 반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렵지만 마르독 신상은 이리저리 점령군에게 끌려다니며 순환을 당했지만 바빌론 왕을 칭하기 위해 마르독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던 사람은 이민족이라 할지라도 바빌론 왕으로 기록되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빌론의 영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또한 바빌론의 마르독 신전에 세워져 있다가 엘라민들에게 약탈당했는데 아시리아에 의해 엘람의 수도인 수사가 불타자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01년 발굴돼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순환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많이 알려진 바빌론 왕조 하면 함무라비의 바빌론 왕조, 500년 동안 지속된 카시트 바빌론 왕조,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로 불리는 칼데아 바빌로니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빌론 연대기에는 총 10개의 왕조가 바빌론을 통치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빌론 왕조는 아모르인에 의해 창립되었지만 함무라비가 죽자 몰락하기 시작하며 우르크 출신의 시렌드 왕조가 바빌론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후 바빌로니아를 양분하여 통치하다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에게 바빌론이 함락당하면서 제1왕조는 몰락한 것이죠. 히타이트가 휩쓸고 간 자리를 자그로스 산맥 출신의 카시트인이 대신해 500여 년 동안 바빌론을 통치했으며 이후 아카드 도시 이신의 왕이 바빌로니아를 통치했지만 이들도 바빌론에서 마르둑의 신탁을 받아 대관식을 치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빌론 왕조는 카시트인으로 추정되는 시렌드 왕조이며 여섯 번째 바빌론 왕조 또한 카시트인들이 바빌론의 통치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곱 번째 바빌론 왕조는 엘람인들이 침입해 5년 동안 바빌론을 점령한 사건인데 이때 마르독 신상과 함께 함무라비 법전을 약탈해 갔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며 200년 동안 지속된 여덟 번째 바빌론 왕조는 극심한 분열을 겪다가 결국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바빌론 왕조는 중동을 호령한 신아시리아가 바빌론을 봉신국으로 삼아 약 100여 년 동안 지배했던 역사이며 열 번째 바빌론 왕조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신바빌로니아를 설립했던 칼데아인으로 현재 발굴된 바빌론은 이들에 의해 건설된 것입니다. 기원전 19세기 아모르인으로부터 시작된 바빌론 왕의 전통은 출신지가 어디인지보다는 얼마나 마르둑의 율법을 지켜 바빌론 왕의 책로를 다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으며 아시리아의 강압 통치를 이겨내고 전성기를 맞이한 신바빌로니아가 멸망할 때까지 약 13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후 바빌로니아와 별 관련이 없는 이민족 집단의 지배를 받게 된 바빌론은 왕조 개념이 아닌 속주 개념으로 재편되었으며 바빌론 연대기에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디아더코이 시대, 파르티아 왕조까지 바빌론 왕이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의 영향력은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메르 신화로부터 아카드, 바빌로니아로 이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 문화도 바빌론의 쇠락과 함께 영향력을 잃어가며 이민족 문화인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그리고 헬레니즘에 밀려 3000년을 지탱해온 바빌론의 전통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빌로니아 시대는 칼데아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끝이 났으며 이후 문명사의 중심에서 벗어난 바빌론은 변방의 요새 도시를 전전하다 이슬람 정복전쟁 때 파괴되어 사막의 모래 속에 사라진 것이죠.